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야담 중에 어린 신부를 쫓아낸 신랑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응, 쫓아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 어린 신부를 내쫓은 신랑에 대한 야담인데요. 과연 신랑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조선시대 야담 속으로 떠나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조선시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풍덩. 오늘은 특히나 흥미진진하고 어쩌면 조금은 씁쓸하지만 결국에는 통쾌한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야담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애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우리 역사의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사내 아이가 아니라 글쎄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혼례를 치러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런 정략 결혼이 꽤 흔했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재산, 권력, 혹은 명예를 위한 약속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혼인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리고 그 갓난아기 신랑의 상대는 무려 15살 소녀였습니다. 갓난아기와 15살 소녀의 결혼이라니 상상만 해도 뭔가 짠하고 기구한 운명이 느껴지지 않나요? 15살이면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그 나이에 결혼이라니 그것도 갓난아기와 말이죠. 그 소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갓난아기 신랑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가의 갑자기 불운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달아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집안의 기세가 꺾이자 초조해진 집안. 어른들은 당대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앞날을 점쳤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말하길 집안의 꺾인 기운을 다시 살리려면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혼인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이 많은 신부를 찾아 혼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신부 될 소녀의 사주가 이 집안의 쇠락한 기운을 북돋아 줄 길한 사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소녀는 비록 명문가의 교수였지만 그녀의 집안 또한 어떤 이유로 이내에 기울어 가고 있었기에 이런 기이한 혼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여인의 삶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운명은 가문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었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안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갓난아기였던 신랑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호기심 많고 혈기왕성할 나이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예쁜 처녀들에게 눈길을 돌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랑에게는 이미 25살이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25살이면 요즘이야 한창 젊은 나이지만 당시에는 출가외인이 되어 아이 몇을 낳고 키운 베테랑 주부의 느낌이었죠. 15살 신랑의 눈에는 아내가 그저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 지긋한 아줌마로 보였을 겁니다. 뭐랄까요? 또래 친구들은 예쁘고 발랄한 처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롱할 때
자신은 이미 너무 나이 많은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퍽이나 싫고 답답했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 조선시대 남성들은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도 사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거나 혹은 기생집을 드나들며 풍류를 즐기는 일도 드물지 않았죠. 그러니 이 15살 어린 신랑에게 25살 아내는 사랑스러운 반려자라기보다는 그저 일찍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는 혹은 집에 묶여있는 존재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기의 반항심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를 더욱 괴롭혔을 겁니다. 어느 날 신랑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대놓고 그것도 아주 매몰차고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고 못생겼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오. 아니, 25살이 늙었다니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요? 당시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25살은 아직 꽃다운 나이, 한창 젊고 아름다울 나이인데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놓고 나가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것, 즉 이혼하는 것은 가능해도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쫓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죄목이 있었지만 늙고 못생겼다는 건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유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내쫓으려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이 어린 신랑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남편의 폭언과 모욕적인 태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매몰차게 자신을 버리려 하다니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앉아 슬퍼만 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이혼을 의미하며 당시 이혼한 여성에게 씌워지는 사회적 낙인은 너무나도 가혹했으니까요. 그녀는 대신 집 밖에 조그마한 별채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나가지 않고 시집살이를 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굳건하고 비장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동시에 어린 며느리의 안쓰러움과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한 것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결심을 존중하고 그녀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즉 어린 신랑에게 엄하게 말하죠. 아직 어린 내가 뭘 안다고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느냐? 내 아내는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인데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내 아내에게 사과하고 가서 합방하여라. 당장이라도 가서 아내를 위로하고 함께 지내거라. 하지만 어린 신랑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치기 어린 반항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내가 너무나 싫었던 걸까요? 그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대들며 아내를 더욱 멀리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효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죠.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아마도 아내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고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을 억압하는 존재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야, 내 마누라 완전 아줌마잖아. 너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이런 식의 모욕적인 놀림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것이 결국 아내에 대한 극심한 반감으로 이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놓고 아내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이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잔인한 행동이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인격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신부는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친정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혼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손가락질 받을 텐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선시대 여성에게 이혼은 거의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혼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사회생활은커녕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기 힘들었죠. 그녀는 이대로 무너져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을 포기할 만한 어떤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어쩌면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을 결정을 내리죠. 바로 나를 이토록 모욕하고 버리려 한 남편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해를 가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증오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으려 한 남편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만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자기 성장과 증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던져진 절망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신부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암울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별채에서 지내는 동안 집안일을 더욱 성실하고 빈틈없이 돕습니다. 시어머니의 살림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하인들에게까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집안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집안의 진정한 일원임을 증명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진심은 곧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신부는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데 끊임없이 시간을 쏟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별채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을 공부하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학문은 귀한 것이었으나 그녀는 틈틈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과 요리는 물론 집안 살림에 필요한 회계나 문서, 정리 등 교수가 갖춰야 할 교양과 기술을 더욱 연마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남편에게는 외면당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그녀의 고고하고 굳건한 모습은 집안 어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뛰어난 됨됨이와 지혜에 감탄하며 자신의 아들을 더욱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저리 귀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가 하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흐르고 별채에 갇힌 듯 지내던 신부의 세월은 흘러 신랑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엿한 청년이 됩니다. 하지만 어엿한이라는 말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를 완전히 잊고 오히려 더욱 심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오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왕성함과 무절제한 행동은 그야말로 집안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죠. 그가 저지르는 일탈과 무책임한 행동들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그 모든 소문과 악행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며 시부모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효성스러운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조적인 두 사람의 삶이었죠. 결국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신랑의 방탕한 생활은 끝없이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의 도박과 유흥으로 인해 집안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대로 이어온 명문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집안의 분위기는 한숨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어린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별채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총명함, 그리고 굳건한 의지로 집안의 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섭니다. 꼼꼼한 살림 솜씨와 뛰어난 경제관념, 그리고 무엇보다 흐트러지지 않는 책임감으로 집안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원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어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녀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고 의지하게 되었죠. 그녀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신랑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늙고 못생겼다고 업신여기며 내쫓으려 했던 아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방탕하게 살던 자신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빛나는 아내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그 차이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아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신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아내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사죄하며 아내에게 다시 함께 살기를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아내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신랑의 진실, 어린 반성과 그가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에 아내의 차가웠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을까요?
결국 아내는 신랑의 사과를 받아주고 두 사람은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철없는 갓난아기와 상처받은 15살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이겨내고 성숙해진 어른이 된 남자와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신랑은 과거의 방탕했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 되었으며 학문에 정진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아내는 현명한 아내이자 훌륭한 안주인으로서 가문을 더욱 번성하게 이끌었고요. 그리하여 그들의 가문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어린 신부를 쫓아낸 신랑 야담 이야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많은 교훈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나요? 이 짧은 야담 속에는 우리 삶의 진리들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겉모습이나 나이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젊음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덧없는 것이지만 내면의 지혜와 굳건한 인품,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영원히 빛을 발한다는 점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데 이 야담은 그런 편견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빛을 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야담 속 신부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끈기와 지혜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교훈을 줍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어린 신부와 관련된 야담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웹 검색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어린 신부의 고난과 역경, 신랑과의 관계 변화, 숨겨진 비밀과 복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했었죠.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린 신부가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서서 가문의 안녕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가문을 지키려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빚 때문에 가면 쓴 낯선 신랑에게 팔려 가문의 비밀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복수를 꿈꾸는 기구한 운명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15살 어린 신부가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이유도 모른 채 거부당하고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받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어린 나이에 혼인해야 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가문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지혜와 인내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담은 비록 내쫓는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철없는 신랑의 깊은 후회와 현명한 신부의 지혜로운 대처로 해피엔딩을 맞이했죠. 이처럼 야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와 교훈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야담 속 신부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담 속 신부와 같은 반전과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조선시대 야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